자, 717번이야. 3차 방정식 이거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세 실수 k의 값을 물어보지. 실수 k의 값을 물어봐. 자, 일단 3차식이 보이니까 뭘 해야 돼? 일단 우리가 뭐 3차가 보이면 3, 4차가 보이면 맞지? 우리가 뭐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해야 된다라고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맞지? 그럼 뭐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k 더하기 4하고 얼마? 마이너스 k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KK 사라지고 얼마? 5가 되니까 1 넣으면 되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K 0 되네. 맞지? 그래서 우린 뭐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제로가 되지.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원래는 여기에 x가 1이 나오잖아. 1. 그러면 여기도 1을 근으로 안 가져야 돼. 맞지? 그래서 1을 근으로 안 가지고 뭐 세변에 즉 여기가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되니까 세 실근이니까 여기 두 근을 가져야 되지. 여기 두 근. 그래서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즉 얘를 f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f에 1을 넣으면 일단 0이 되면 안 돼. 그다음 뭐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두 실근을 가질 거고. 이해돼? 원래는 얘로만 하면 안 된다고. 됐지? 판별식 d를 해보면 b 프라임 1, 2, 2는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k가 되고 얘는 0보다 크니까 4가 k가 4보다 작네. 따라서 얼마? 정리를 해주자. 따라서 k가 4보다 작으니까 k란 i가 4보다 작다고. 됐지? 그리고 뭐가 돼? 1을 넣으면 0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었기 때문에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하는 건 0이 안 돼야 되니까 여기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k라는 i는 얼마? 3이 되면 안 된다고. 맞지? 그래서 4보다 작으면서 k는 3이 안 되는 그러한 k에 한해서 우리는 뭐 얘기를 할 거라고. 됐나?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을 보면은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근, 는 제로가 되니까 1 하나 나오고 여기 있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잖아. 1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지. 1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 근데 1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세 변의 길이래.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1하고 알파하고 베타니까 얘네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라고. 됐어? 직각삼각형인데 1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세 변의 길이가 되려면 알파하고 베타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는데 1이라는 i가 맞지? 가장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면서 알파 베타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맞지? 우리가 뭐 밑에 1이라는 i가 여기가 1이고 알파 베타인 경우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두 케이스로 나눠서 풀 거야. 됐어? 그럼 일단 위에부터 한번 처리해보자. 위에 이 1번 경우야. 우리 뭐 1이 빗변인 경우는 얘를 피타고라스 써보면은 우리가 뭐 1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잖아. 얘는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일 거고 알파 베타는 어느 방정식의 근이야? 우리는 뭐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맞지? 식을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는 뭐 저기 있는 식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란 i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알파 곱하기 베타란 i는 a분의 c니까 k 그래서 우리 뭐 여기하고 여기 넣으면 되겠지. 4, 4, 16 마이너스 2k가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이항하면 2k란 i는 얼마? 15가 되지. 따라서 k는 얼마? k는 2분의 15가 되네. k는 2분의 15는 원래 있던 주어진 조건 k가 4보다 작다라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하는 이 1번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 뭐 2번 조건을 해봐야겠지? 2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 알파고 베타 알파 베타 위치는 바뀌어도 되고 맞지? 그럼 여기는 똑같이 이제 풀어보면 베타의 제곱이란 i는 1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우리 뭐 베타의 제곱 맞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이 되지.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는 1이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 뭐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저기 식을 찾아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제로의 근이 맞지? 얘는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찾을 수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두 분의 차를 찾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린 뭐 얘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방금 했던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a분의 c니까 k인데 맞지? k인데 우리가 할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어지지. 기억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되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합, 즉 4, 4, 16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는 k. 됐어?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루트에 16 마이너스 4k가 되지. 됐나? 지금은 봐봐. 우리가 알파 베타에서 누가 큰지 모르지만 베타를 여기 세웠잖아. 그럼 베타를 세웠기 때문에 베타라고 하는 게 1하고 알파보다 더 커.
베타가 가장 긴 변이지.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가장 지금 긴 변이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어. 맞지? 그럼 얘는 얼마? 루트에 16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4. 맞지? 곱하기 4는 1이 되지. 됐어? 양쪽을 제곱해버리, 양쪽을 4로 나눠서 제곱을 해버리자. 맞지? 4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 4분의 1이 되지? 는 4분의 1. 양쪽을 제곱해보면 16 마이너스 4k라고 하는 건 4, 4, 16분의 1. 결국 16 곱해야 되네, 맞지? 4k라고 하는 건 16 마이너스 16분의 1. 맞지? 따라서 우린 뭐 얘를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이니까 얼마?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7제곱 128. 128이고 2의 8제곱은 256. 그래서 1 빼면 255. 맞지? 그리고 이제 얘를 4로 나누면은 얼마? 아유, 수가 좀 커진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4로 나누면 되는데 얘는 얼마? 4, 6에 24. 그리고 4일은 4, 64분의 255가 얼마? K가 되겠네. 됐나? 따라서 우린 뭐 답은 세면 64분의 따라서 답은 64분의 225. 64분의 255였나? 255지. 따라서 255가 된다고. 이 K가. 됐어? 자, 근데 약간 힌트가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지금 뭐냐면 1번은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경우고 지금 2번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베타가 되는 경우를 했어. 근데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야. 맞지? 그럼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지는 즉 가장 둘로 쪼개는 경우가 뭐냐면 2하고 2야. 맞지? 그러면 2하고 2 더하기 2는 4잖아. 근데 나머지 하나를 빌려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를 더 키워주려고 여기 빌려줬어. 그럼 얘는 수가 더 작아지고 즉 2 마이너스 적당한 k가 되고 얘는 2 더하기 k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얘는 2보다 크고 맞지? 결과적으로 수가 제일 작아지는 건 2가 되고 어느 하나 순간 2보다 작아지면 어느 하나는 2보다 커. 맞지? 그럼 2보다 큰 수가 존재해.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즉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라고 하는 베타라는 아이는 항상 뭐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나중에 너네가 수학하에서 산술기하라는 내용을 하면은 그때 나오고 쓰거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게 빗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미. 됐어?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답은 64분의 255. 됐지?